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농업 수입 안정 보장 2과목 이번 강은 밭작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밭작물 이제 해당 품목은 다 암기하고 계시죠? 1과목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자, 이 친구들 원 출신 동네들이 있었죠.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확 감소 보장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산비 보장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밭작물만 할게요. 네. 대부분은 이쪽 출신이죠. 네. 여기에서 농업 수입 안정 보장으로 가면 수확량 감소 더하기 가격 하락까지 보장해 준다더라. 그래서 상당수가 양쪽 지금 걸치고 있어요. 자, 생산비 보장에서는 딱 두 품목만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뭐 이쪽으로 막 몰려오니까 애들도 막 몰려왔어요. 네,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수확량 감소, 가격 하락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수확량 감소가 없잖아요. 여기는 이게 기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렇죠. 이쪽 동네에 살던 사촌들 가을 배추, 가을 무 그쪽에 업혀가기로 했어요.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보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 과목 우리 이 과목에는 밭작물은 이 과목은 조사 방법 아니면 보험금 산정 두 개잖아요. 아니면이 아니죠. 조사 방법 뒤에 보험금 산정이 이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해당하는 보험금은 재파종, 재정식 밭작물에 해당하는 거는요. 그다음에 경작불능 그리고 메인이 되는 농업 수입보장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 내용은요. 이들 보험금 산정을 위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보험금 산정하세요예요. 그렇죠? 자, 그중에 첫 번째 요 친구들 재파종, 재정식, 경작불능 밭작물 요거잖아요. 보험금 종류가 수입안정보장에서는. 두 번째 농업 수입안정보장. 자, 첫 번째에 속하는 이 세 개는 각각 원래 속해 있던 동네에서의 조사 방법, 보험금 산정 방법 다를까요? 우리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다시 농업 수입안정보장은 여기에서 두 품목 모여 있어요. 수입안정보장은 1번, 2번 종류의 보험금이 있고 얘들을 지급하려면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지급하세요. 조사 방법, 이어서 보험금 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1번에 속하는 세 가지 보험금은 원래 속해 있던 동네에 수확감소, 생산비 보장에 재파종, 재정식, 경작불능하고 조사 방법이나 보험금 산정 방법이 여기에선 다를까요? 그럴 리가 없죠. 네. 같습니다. 근데 왜 같죠? 왜 같아요? 여기 재파종, 재정식, 경작불능은 왜 같아요? 이걸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쯤이시면. 일단 보장하는 재해가 같잖아요. 농업수입안정보장은 자조화 뭐 일부 품목 병충해 그건 예외니까 그냥 빼버리고 가격 하락. 여기는 가격 하락 없다고요? 없죠. 근데 재파종, 재정식, 경작불능은 가격 하락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그다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뭐야? 대부분은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피해 면적 발생하면 마늘의 경우에는 식물체 주수가 3만 주보다 감소했을 때. 경작불능은 뭐죠? 자조화 일부 품목 병충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일 경우 보장하는 재해와 보험금 지급 사유가 1번은 다르지 않아요. 그럼 조사 방법도 같고 보험금 산정 방법도 같은 거예요. 오케이? 결국 그거 조사해서 그거 보상하라는 얘기잖아요. 자조화는 병충해로 인한 면적 피해율, 식물체 감소, 식물체 피해율. 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 되는
메인 보험금인 농업 수입 안정 보장 보험금도 원 소속하고 같을까요? 자, 조사 방법은 같고 보험금 산정 방법은 다르죠. 자, 이유는 뭘까요? 똑같아요. 보장하는 재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일부 품목의 병충해, 그리고 재해는 아니지만 가격 하락, 1번과는 다르게 핵심 보험금에는 얘가 작용을 하죠. 같은 수입 안정 보험금이라도 1번에는 가격 하락이 전혀 무관한데 2번에는 얘가 두 축이잖아요. 두 축. 자조화 병충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 한 축,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한 축. 그렇죠? 네. 얘가 작용을 하니까 보험금 산정 방법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원 출신 동네에서는 얘가 없어요. 네. 보험금 산정 방법은 달라요. 그럼 조사 방법도 다른가요? 자, 얘는 우리가 조사하지 않는다. 그냥 가격을 제시하거나 우리가 기준 수확기 가격을 구하겠죠. 네. 얘는 조사하지 않아요. 조사하는 건 뭐죠? 자조화 병충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법은 같은 거예요. 이 친구들 수확량 조사라는 게 원래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가을 배추, 가을 무하고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자, 이거를 잡고 이쪽 동네에서 확실하게 하시면 여기에서 이 과목은요. 틀린 부분, 차이점 있는 부분만 캐치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습 분량도 확 줄어들죠. 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1번 밭작물의 재파종, 재정식, 경작불능 먼저 보겠습니다. 자, 현지 조사 및 보험금 산정. 먼저 1번에 속하는 것들. 뭐가 안 보이죠? 뭐가 안 보이죠? 예찰 조사. 12회 시험부터 들어왔던 예찰 조사가 수입 보장 밭작물에는 없어요. 과수, 논작물 수입 보장, 과수, 논작물엔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여기 누락이에요. 그냥 누락. 별 큰 의미 없어요. 아마 내년에 들어오겠죠. 수입 보장이 보상이 강화되면서 표본 과실수도 과수에선 달라지고 더 조사가 강화됐는데 이게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누락입니다. 어쨌든 12회 기준 농금원 이론서에는 수입 보장 밭작물에는 예찰 조사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 큰 의미 두지 말자.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다 똑같습니다. 재파종, 재정식, 경작불능 조사, 보험금 산정 다 똑같습니다. 자, 이유가 보장하는 재가 같고 가격 하락 거긴 전혀 관계없어요. 원 소속 동네하고 똑같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같기 때문에. 자, 하나씩 볼까요? 재파종. 일단 난지역 마늘의 경우에는 자조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10R 1000제곱미터당 식물체 주수가 3만이 표준인데 자조화로 인해 이거보다 적어졌어요. 얼만큼 적어졌니? 조사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2만 1000주 나왔대요. 9,000주나 감소했구나. 자, 얘를 표준 피해율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표준 피해율 계산됐으면 보험 가입 금액의 35% 한도로 그냥 보험금 바로 지급하나요? 자, 재자 들어가는 건 항상 조사가 전조사, 후조사, 1차, 2차 조사가 있죠. 후조사에서는 좋아. 그러면 다시 10R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 했니? 재파종을 해야 거기에 투입된 생산비 보전조예요. 이 보험금 의미가. 네. 이게 조사 방법 다잖아요. 전조사에서 식물체 주수, 후조사에서 재파종 했니? 했구나. 그럼 표준 피해율을 가입 금액의 35% 한도로 해서 표준 피해율만큼 보험금 지급한다. 끝. 수확 감소, 그다음에 농업 수입 안정 보장,
조사 방법, 보장하는지 보험금 지급 사이 똑같습니다. 됐죠? 차이점 있는 거. 첫 번째, 수입 보장은요. 조기 파종 보장 특약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확 감소에는 조기 파종 보험 기간 내, 그쵸? 항상 보장하는 제가 보험 기간 내, 그 보장 기간 내. 뭐 한 지역만을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한 재에 대하면 여기가 25%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없습니다. 네, 그거 차이점. 자, 그 외의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은 자조화 발생했어요. 보장 기간 내에. 네. 재파종 보험 기간, 재정식 보험 기간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가서 조사해 봤더니 면적 피해율이 계산이 됐어요. 가입분의 피해 면적. 그럼 뭘 조사하죠? 전조사에는? 가입 면적이야 원장에 있을 것이고 실제 경작 면적이랑 차이 있는지. 그다음에 피해 면적. 피해 면적은 여기서는 고사. 여러분 밭작물, 논작물에서는 고사 이퀄 수확 불능이에요. 네. 나무하고 다릅니다. 네. 끝이에요. 전조사에는 이게 다예요. 실제 경작, 고사, 수확 불능, 즉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 면적 비율 이건 뭐 공식이라 할 것도 없죠. 피해 면적 비율이 면적 비율이 산출이 됐어요. 그럼 무조건 지급. 자, 다시 재파종했니 그 피해 면적을 항상 2번 조사, 후조사. 네. 자, 그랬다면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니를 따져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네. 재파종, 재정식 이게 똑같아요. 파종이냐 정식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가입 금액의 20%를 한도로 면적 비율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거 뭐 예시 문제도 아니잖아요. 면적 비율 이렇게 봤더니 뭐 10% 나왔어요. 가입 금액의 면적 비율 20%, 가입 금액이 20% 한도로 면적 비율 10%만큼 했더니 계산할 이유도 없죠. 이거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되잖아요. 자기 부담 비율을.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은 일단 어떤 품목도 자기 부담 비율이 10%형은 없더라.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수확 감소, 원소속 동네하고의 차이점인 거죠. 아까 여기서는 이 조기 파종 보장 특약이 없다 한다면 재파종 재정식에서 원소속 동네하고의 차이점은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되는데 자기 부담 비율 만약에 문제에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겠지만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해라.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을. 그럼 우리 아무 생각 없이 10% 초과하는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아무 생각 없이 15% 초과하는구나. 우리 1과목에서 했어요. 네. 15% 얘는 원래 없고 15%형이 수입안정보장 12회 시험부터 추가가 됐는데 수입보장의 전 품목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일부 품목, 그것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품목, 뭐가 있었죠? 첫 번째는 복수농지. 우리 1과목 할 때 그림도 참고 삼아 있었잖아요. 일괄 가입. 내가 농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꺼번에 가입할게요. 자, 뭐가 해당됐죠? 콩 4개 이상. 4개 이상의 농지. 그다음에 벼는 7개 이상의 농지. 이상이에요, 이상. 네. 콩사 벼칠. 여기에 해당하는 콩, 벼 농지는 최저 자기부담 비율이 15%. 그럼 면적 비율 계산하고 15%를 초과한다면 오케이, 이만큼 보험금 지급. 두 번째에 뭐 있었죠? 지금 파란색으로 쓰는 게 원소속 동네 수확 감소 생산비 보장하고의 차이점이잖아요. 우리 이런 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벼 재배 면적, 이제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니까 벼 재배 면적 감축에 참여했니? 그래서 전략 작물을 재배해서 직불금을 받았니? 같은 의미예요. 네. 수령 농지, 벼 재배 면적 감축 농지. 여기엔 뭐가 해당하죠? 콩, 옥수수, 보리가 해당합니다. 콩 여기에도
여기에도. 자, 세 번째 뭐였죠? 15%형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최소 가격 안정제 사업에 참여했니? 최소 가격 안정제 사업에 참여했니? 여기는 품목이 좀 많죠? 네, 근데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자, 일단 마늘. 마늘하면 항상 같이 다니는 게 뭐 있죠? 양파. 여러분, 양파인지 양배추인지 우리 두 문자 할 때 항상 마늘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건 양파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씨들이 나옵니다. 고씨들. 고랭지 감자,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여기서는 얘네가 주축이고요. 얘네 사촌이 같이 옵니다. 가을 배추, 가을 무. 그래서 가을무는 일반 무겠죠? 단무지 알타리는 생산비 부장이에요.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네. 자, 여기에 속하는 품목이라면 면적 비율 최저 자기 부담 비율 15%라면 초과했니? 오케이, 보험금 지급. 전조사 후조사 때 하는 거 보험금 산정까지 끝났잖아요. 원소속 동네 수입 보장 동네 똑같습니다. 네. 자, 재정식 보험금도 조사는 똑같죠. 보험금 지급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우리가 원소속 동네 수확감소 생산비 수입보장 차이가 있는 거를 봤어요. 네, 나머지 이제 품목에 조금 집중을 해볼게요.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재파종 수입보장에는요. 우리 이거 두 문자로 어떻게 암기했었죠? 쇼츠도 유튜브에 있잖아요. 난지역 마늘. 이제 한지역은 해당 안 됩니다. 재파종. 그 달라진 거예요. 난 임마 했죠. 난 임마. 감자. 가을 감자만 해당하죠. 재파종. 원래 수입보장은 예전에는 가입 대상 품목이 가을 감자만이었는데 이제 봄 고랭지도 가입 대상은 돼요. 하지만 재파종은 가을 감자만. 가감없이 고가무야 했죠. 고랭지 가을무. 이게 수입보장의 재파종. 자, 얘가 원소속 동네 수확감소로 가면 뭐가 바뀔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바뀔까요? 아니, 너무 뻔하죠. 얘는 소속 동네가 어디예요? 고랭지는 생산비잖아요. 그럼 제가 빠져요. 제가 빠져요. 대신 수확감소 보장 그 동네에 있는 또 한 친구 당근이 추가됩니다. 고랭지 가을 월동. 그래서 그쪽 가시면 여기는 제가 그냥 쓸게요. 우리 암기할 때 난 임마 난지역 마늘 가감 없이 가을 감자 고가무야. 근데 얘가 빠진다고. 얘가 빠지고 당근이 들어옵니다. 그럼 난 임마 가감 없이 당가무야. 그쪽 수확감소 보장이 재파종은. 자, 요 재정식도 이제 품목이 달라집니다. 이건 지금 수입 보장이죠.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양양에 가면 우리 기존에 있던 거 월동, 그다음에 가을이 추가됐죠. 이건 수확 수입 다 똑같습니다. 양양에 가면 우리 가베 커피. 근데 무슨 가베? 고가베를 마실 수 있다. 이거 있죠. 그럼 이제 수확 감소 보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빠지겠죠. 고랭지가. 얘는 생산비니까 자기 동네로 가고. 수확 감소 보장에는 단호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단양에 가면 양가베 대신에 여긴 고가베죠. 그쪽엔 양가베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품목 차이. 자, 그러면 재파종, 재정식, 품목 차이, 자기 부담 비율 초과 요 차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경작불능 볼까요? 경작불능도 2번에 해당하는 아까 여기에서 다를 이유가 없는. 자, 보장하는 재해로 뭐죠? 자조화 일부 품목의 병충해. 식물체 피해율이 65% 초과했니? 이게 전조사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식물체 피해율 어떻게 되죠? 가입분의 고사. 수나 면적. 주로 이제 면적으로 하겠죠. 밭작물은. 네. 초과했대요. 자, 그러면 너 이제 보험금 신청할 거야?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신청한 경우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 봐요.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
경작불능을 보장받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모든 품목은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조사했더니 식물체 비율이 65% 미만이에요. 그러면 일단 경작불능 보험금 대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예를 들어 50%예요. 그럼 피해가 있으니까 핵심 보험금, 메인 보험금, 수확량 조사에서 수확감소 보험금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수확량 조사 대상 농지가 돼요. 전 품목이 똑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이제 65% 이상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대부분의 품목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 나는 경작불능금 보험금을 받을게요. 신청. 자, 그럼 저거 받고 계약은 소멸. 환급보험료는 없음. 서로 의무이행 다 하고 그냥 끝. 나는 이제 그냥 빨리 다른 거 작물을 재배할게요. 난 그냥 쉴게요. 네. 그러면 또 하나의 선택지는 나는 이거 신청하지 않을게요. OX가 있는 거예요. 신청하지 않고 난 가만히 봤더니 이거 가입 금액이 일정 비율을 주는데 이거보다 우리 피해가 지금 수확량 감소 보장 받는 게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을 받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럼 신청하지 않고 수확 감소 또는 수입 보장 핵심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생산비 보장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딱 세 품목. 콩, 팥, 그리고 벼. 지금 수입 보장에서는 얘는 이제 해당이 안 되지만 콩하고 팥은 있고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중에서 이 세 품목은요. 65% 이상이잖아요. 그럼 얘네는 선택이 안 돼요. 그냥 경작불능 보험금 받고 끝.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수확감소니 수입보장이니 약간 조사 방법이나 보험금 산정이 차이는 있지만 조사 방법, 보험금 산정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걸 의미하는 표현이 다 있습니다. 수입보장은 아마 여기에 이제 신청한 경우에서 콩 제외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얘는 두 번 조사 안 하나요? 제자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조사라기보다는 확인을 하죠. 전 조사에서는 얘를 조사하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오케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지금 밭에 있는 논에 있는 작물을 산지 폐기했어요.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걸 확인하죠. 이것도 받고 그거 팔아서 이득도 올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경작불능 후 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험금 공식은 간단합니다. 가입금액에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얘를 다른 말로 그냥 보장 수준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럼 여기서도 원소속 동네 생산비 수확 감소하고 지금 얘네들이 몰려있는 동네 수입 보장하고 차이점은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똑같죠. 위에서 면적 비율, 자기부담 비율 초과처럼 최저 자기부담 비율 적용하세요. 이게 원소속 동네랑 수입 보장이랑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은 기본적으로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하죠. 이건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하는 거고 막상 이제 시험에서 일정 비율 쓰세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걸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자기부담이 10%면 90% 남네요. 나누기 2 하면 45. 15%면 85 남네요. 나누기 2 하면 42.5죠. 그것만 주의. 소수점 떼버리고. 네, 소수점 떼버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소속 동네는 최저 자기부담 비율 그에 따른 최고 보장 수준이 있잖아요. 여기는 15.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위에서 본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수입보장의 경작불능 수입보장이 참 쓰신 분도 힘드셨나 봐요. 재밌는 게 조사 방법 보잖아요. 그러면 재파종은 그냥 수확감소 보장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사 방법 일일이 안 써놨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안 써놨어요. 똑같습니다. 예찰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 누락했고. 그러면
그냥 똑같이 재정식 경작불능도 수학감소하고 같습니다 하면 되는데 여긴 또 조사 방법을 일일이 써놨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한참 봤더니 다른 거 없어요. 다만 경작불능 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후조사 있죠. 후조사 대상 품목, 수입보장 경작불능 조사의 후조사 대상 품목이 옛날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일부 품목이 누락돼 있습니다. 전체에 다 해당한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재파종 재정식 경작불능에서 파란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는 원소속 동네에서 확실하게 해두고 차이점만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조건을 충족할 때 자기 15%가 가능한 품목을 봤다면 아예 안 되는 품목 나머지겠죠? 네, 나머지. 여기에 이제 지금은 우리 밭작물만 하지만 과수, 수입보장 과수, 포복, 만, 앤드, 단감 추가되겠죠. 얘들은 뭐 경작불능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핵심 메인 보험금 수입안정보장. 수입안정보장은 얘들 1번 보험금은 조사 방법과 보험금 산정이 똑같지만 얘는 가격 하락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산정은 다르고 하지만 조사할 것은 수확량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 방법은 똑같다. 이렇게 여기서 정한 대로 수확량을 조사해서 조사 수확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기반으로 보험금 산정은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격 하락 때문에 피해율도 달라지고 생산비 보장은 얘네들은 원래 수확량 조사를 안 했지만 그냥 가을 배추 사촌들한테 가을무에 다 업혀간다. 여러분 이제 12회 수확감소든 수입부장이든 밭작물에 이제 품목이 많이 추가되고 그래서 복습 겸 수확량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수학감소 보장에서 했던 내용인데 교재에는 일단 출판인쇄 기준으로 211페이지 수학감소 보장 내용이에요. 네. 여기 노란색 체크한 것만 수입보장 해당 품목이니까 그것만 볼게요. 일단 이 품목이 지금 수확량 조사해도 되는 시기인가? 여러분 이거는 이 과목에서 괄호 넣기 단골 문제죠. 네. 이번에 추가도 많이 됐어요. 품목. 그러니까 좀 신경 쓰시고. 자, 비대가 종료된 시점. 그 다음에 수확 적기. 그 다음에 차.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비대가 종료된 시점.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항상 이런 거 보시면서 다른 우리가 공부했던 것하고 연계 지으세요. 뭐 감자,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보장 기간 제주도 보장 기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12월 31일로 바뀌었고. 이런 거 괄호 넣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거 이렇게 됐으면 비대 종료됐대. 그러면 이제 수확량 조사해도 되는 시기구나. 나머지 품목 볼까요? 콩. 그다음에 옥수수, 양배추. 가을 배추에 제가 병충해 보장형을 왜 이렇게 그어놨을까요? 이건 수확감소는 해당해요. 근데 수입 보장 가을 배추에는요. 어디에도 병충해 보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사업 시행 지침 보시면 수입 안정 보장에 가을 배추가 일반형, 병충해 보장에 다 해당하는데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는 병충해 보장, 수입 보장에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형으로만 보기로 하자. 네. 같은 배추니까 결구 형성이 완료된대. 근데 배추과니까. 근데 이거 무가 결구가 있나요? 결구가 있나요? 없죠. 원래 제가 봤을 땐 저 아마 내년에는 바뀌지 않을까요? 저 위로 비대가 완료된 시점. 뿌리 비대가 완료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생산비 보장 쪽에서 온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는 이 내용 자체가 없죠? 생산비는 수확량 조사를 안 하니까 여기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갑니다. 자, 이제 조사해도 되는 시기래요. 그러면 이제 조사 나갔어요. 실제 경작 면적, 그 다음에 수확불능 또는 고사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 기수확 면적 확인했어요.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 나와요.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너무 많으니까 과수의 표본조사 생각하시면 되죠. 표본을 몇 구간을 정해서 조사할까? 이거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뭐 만제곱미터 어떻게 다 해요, 그렇죠? 뒤에 부록에 품목별, 표본, 구간수 표가 있죠. 여기선 구간. 자, 그래서 예를 들어 5구간을 하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있어요. 조사 대상 면적 5구간 골고루 입구에만 하지 말고 골고루 5구간. 자, 이제 이 앞에 섰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뭐 하실 거예요? 앞에 섰어요, 이제. 아니, 한 구간으로 얼만큼 내가 구획해서 조사하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게 여기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거 수확량 조사 적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 응용해서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단양마당, 단양. 마늘하고 같이 다니는 양은 양파예요. 네. 이랑 폭이 2m 미만이래. 미만? 그러면 좀 이랑 길이는 조금 늘게 하자. 길게 하자. 이건 이제 최소 주수입니다. 5주 이상. 다 최소 주수예요. 자, 이랑 폭이 2m 이상이래요. 그럼 뭐 3주만 하자. 네. 내가 30주 하겠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나만 힘든 거예요. 그냥 최소 주수. 네. 자, 그 다음에 같이 외우세요. 노란색이 저기지만 수입 보장이지만 네. 참, 고양, 감옥. 얘네들은 일항폭 곱하기 5주 이상. 자, 그 다음에 가을 배추, 고랭지 배추. 고랭지 여기 묻어오고요. 6주 이상. 무, 수박 10주 이상. 그 다음에 차는 뭐 태를 이용하고 지금 여기 우린 수입 보장에 해당하는 것만. 콩, 전파일 경우에는 4주 이상. 산파일 경우에는 흩어뿌림 1제곱미터의 원형태 곱하기 표본 구간의 가로 곱하기 세로 길이.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문제에서 시험 현장에서 이랑 길이를 이랑 포기하면 저기 한 거니까 제시가 될 것이고 이랑 길이를 뭐 5주 했을 때 최소 충족하는 품목을 쓰세요. 이랑폭 제시됐는데 이랑폭이 뭐 2m든 2.5든 뭐 1.8이든 제시가 되겠죠. 5주 이상 했을 때 충족하는 품목을 쓰세요. 그런 거. 그러면 시험 현장에서 멘붕 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암기만 하지 마시고 5주 이상? 그럼 또 콩은 전파 아니에요. 여기 4주라고 돼 있다고? 5주 했을 때 충족한 4주 이상이니까 콩도 충족하겠죠. 오케이? 네. 그다음에 여기 콩과 애들은 다 똑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획을 했어요. 그럼 이제 수확량 조사해야죠. 수확량 조사. 어떻게 조사하나 봤더니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양파, 종구 그 돼 있죠. 5cm 절단하래요. 마늘은 3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무게를 재는데 일단 정상이 있고 피해 작물이 있겠죠. 자, 양파는 양파 지름이 6cm 미만일 때, 마늘은 한지형은 2, 난지형은 3.5 미만일 때. 난지형이 조금 더 크게 자란다 잡으시고. 그럼 이제 얘네들은 피해 작물이에요. 요거 기준 미만인 애들은. 자, 피해 작물을 80과 100으로 구분하래요. 80% 피해용, 100% 피해용. 이게 핵심이죠. 저 밑에 다 정리해 놨어요. 네. 자, 80% 피해용은 해당 무게 20%만 인정하래요. 이거 뭐예요? 우리 과수랑 반대. 과수는 80% 피해용 곱하기 0.8 했잖아요. 피해. 논밭작물은 80% 피해용 곱하기 0.2. 20%만 유효하구나. 이거 순간적으로 잘못 적용하시면 그냥 문제 틀리는 거예요. 이 쉬운 문제를. 100%는 유효한 게 없으니까 0. 오케이? 이렇게 조사하래요. 그러면 결국 내가 지금 구획한 표본 구간에서의 수확량은 정상, 예를 들어 5kg. 정상은 피해가 없으니까 곱하기 1.0. 인정, 유효, 비율. 80% 피해가 만약에 2kg이에요. 그럼 2 곱하기 0.2, 20%만 유효.
100%가 1kg이 1 곱하기 0 얘는 유효한 게 없다. 기본이 이거예요. 마늘 똑같고. 여기에 양파하고 마늘은 추가되는 게 있죠. 공통적으로 비대 추정지수. 근데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고 이제 해당 지역이 정상적인 수학기보다 조금 빨리 조사하는 경우 얘네들은 갈수록 확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자. 일단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고요. 자, 마늘은 환산계수라는 걸 하나 더 적용합니다. 환산계수 별거 아니에요. 밭작물은 저장하다 보면 수분이 날아가죠? 그거 반영해서 수확량 계산해야 된다. 일단 한번 보고요. 네. 핵심은 80, 100%형, 그리고 정상. 과수하고 반대, 헷갈리지 말자. 양파, 마늘은 비대지수, 마늘엔 환산계수 하나 더. 네. 자, 고구마는 작물을 수확해서 정상과 피해를 50, 80, 100으로 구분하지. 그러면 이제 50%형은 얼마가 유효해요? 50% 곱하기 0.5. 80%형은 똑같이 20%. 100%형은 유효한 거 빵. 정상은 유효한 거 100. 그거만 다르게 적용하는 거 없어요. 네. 자, 감자. 감자는 표본 구간 작물을 수확하는데 수확해서 정상과 피해로 나누는데 피해는 무조건 50%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보상하죠? 병충해 발병 감자 따로 조사합니다. 정상 50% 피해형, 병충해. 네. 자, 그래서 일단 정상이 만약에 3kg이에요. 얘는 100% 유효. 50% 피해형이 뭐 4kg이에요. 그럼 얘는 50%만 유효. 근데 50% 그 피해형의 구체적인 기준을 봤더니 최대 지름이 5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100%라도 50으로 잡으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병충해 감자, 병충해 걸린 거 지금 따로 조사하래잖아요. 병충해 걸린 게 지금 4kg이 나왔어요. 얘는 일단 피해 없는 걸로. 일단 정상으로. 일단 정상과 같이. 왜 일단 정상으로 하죠? 피해가 있는 건데 병충해 감소량을 따로 보상하니까. 우리 과수에서 복숭아 세균 구멍병 할 때 피해 인정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얘는 일단 수확량 계산할 때는 병충해는 정상. 자, 그럼 병충해 감소량을 이제 따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렇게 하래요. 일단 손해 정도를 구분해서 조사하래요. 4kg 중에 몇백 g은 요 구간에, 몇백 g은 요 구간에. 일단 손해 정도 계산하는, 손해 정도 비율 산정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손해 정도 비율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병충해 결격 무게가 지금 4kg, 손해 정도 비율 계산했더니 뭐 50%. 그럼 이거 무슨 병충해지? 1, 2, 3등급 있죠. 2등급짜리 끝. 근데 얘는 지금 우리 표본 구간에서만 한 거잖아요. 이 4kg은 표본 구간에서만의 병충해 결격 무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제곱미터당으로 해서 그럼 제곱미터당 얼마 나오구나. 총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해주면 총 조사 대상 면적의 병충해 감수량이 나오죠. 자, 근데 우리 이거 12회 때부터 이 손해 정도를 뭐 감자든 생산비 보장 쪽이든 시설작물 버섯 쪽이든 전부 다 기존의 20% 단위로 잘랐던 걸 이렇게 10% 단위로 세분화시켰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좀 미처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수확감소 보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수입보장 감자에는 이 예시표가 아직도 20%로 돼 있어요. 수확량 조사 그 표들에. 네. 그럼 거기에서 뭐 20% 구간 단위로 만약에 이걸 직접 구하게 한다면 제시를 하겠죠. 예를 들어 1에서 10, 뭐 1kg이 아니라 1에서 20, 여기에 해당하는 거 뭐 2kg 이렇게. 이해되시죠? 어차피 곱하기 0.2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감자는 수확량 나오고 표본구 안에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하면 총 수확량. 기타민 면적도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병충해 감수량 나왔어요. 자, 옥수수 볼까요? 옥수수는 무게를 조사하지 않죠. 개수를 조사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개수와 길이를 조사하죠. 옥수수 알이 달린 길이. 네. 자, 그 길이가 이러면 상중 하로 구분하래. 여러분 이거 암기하세요. 실제 저렇게 제시돼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네. 17 이상 미만 주의하시고, 네. 15 이상 17 미만, 15 미만. 자, 옥수수는 반대더라. 반대. 유효한 게 아니라 과수처럼 피해를 한다더라. 그러면 상은 피해가 없죠. 아까까지는 정상이 유효한 거 100% 곱하기 1.6이었잖아요. 100% 피해용은 유효한 게 없으니까 곱하기 0이었잖아요. 반대. 얘는 상이 피해가 없으니까 상에 곱하기 0. 유효한 게 없잖아요. 반대. 헷갈리지 마시고. 중은 50% 피해용으로 보는 거예요. 곱하기 0.5. 하는 100% 피해용. 만약에 중 개수가 10개, 그럼 5개만 인정. 하 개수가 10개, 그럼 하 개수는 다 인정. 상 개수가 20개, 그럼 피해가 없음, 인정 없음. 네. 여기에 세 가지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옥수수 그러면 세 글자니까 숫자 3을 기억하자. 표준 중량, 제식 시기지수, 제식 밀도지수를 반영하자. 얘들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콩. 콩 너무 쉽죠? 네. 작물을 수확했어요. 꼬투리 제거해서 무게만 재는 거예요. 종실의 무게. 무게를 쟀더니 2kg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함수율 측정기로 3회 이상 함수율을 조사해요. 조사했더니 평균값이 예를 들어 뭐 15%가 나왔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수확한 콩은 나중에 15% 수분이 날아가고 85만 무게가 남을 거야. 85%만. 이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콩은 내가 지금 조사한 건 이 3번 이상 조사한 건 조사 함수율이고 원래 콩은 14%가 기준이래요. 그것만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종실 중량 합계가 2kg. 원래 14%니까 수분 날아가면은 86%가 남는 게 정상인데 내가 지금 조사한 거는 15%, 그럼 85%가 남겠네. 2kg보다 나중에 무게가 조금 줄어들겠네. 끝이에요. 얘를 제곱미터로 해서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하면 끝. 자, 양배추. 작물 뿌리 절단에 수확하고 외엽 2개 내에 제거한 다음에 정상 80, 100 뭐하고 왔죠? 양파, 마늘. 거긴 비대지수, 뭐 환상기수 이런 게 있을 뿐이에요. 네. 더 볼 거 없죠? 80%는 20%만 인정. 피해 작물은 100% 피해용은 네,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양배추에 우리 80%형 그 피해 작물의 정의 이게 좀 웃겨요. 뭐라고 돼 있냐면 수입 보장에는 따로 안 써 있고요. 수확 감소 보장 표에 써 있을 텐데 시장에 출하했을 때 정상 작물보다 5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거나 이거 50%형 피해형의 그 정의잖아요. 그렇죠? 또는 시장에 출하는 못하는데 정상 출하는 안 되는데 가공용으로 납품 가능하거나 이건 80%형이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이 다른데 양배추의 80% 피해 작물의 그 정의가 수확감소 보장 수확량 조사 그 표에 보면 50%형 80%형 짬뽕대 나와 있어요. 근데 매해 이러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해는 정상으로 고쳐요. 근데 올해는 또 2개가 섞여서 나와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떡해요.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는 거를 굳이 묻는 문제는 되지 않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을무, 가을배추. 이건 심플합니다. 정상이니 피해는 100%형밖에 없어요. 정상 작물이 만약에 뭐 10kg이래요. 끝. 유효한 거 100이잖아요. 곱하기 1.0.
P의 작물이 5kg이래요. 얘는 유효한 게 빵이잖아요. 곱하기 0 끝. 얘를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얼마가 유효하다. 수확량 나오고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하면 끝이죠. 뭐.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수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감자. 대표적인 것만 좀 해볼게요. 네, 감자. 정상이 10이래요. 조사했더니. 정상, 병충해 50%형으로 구분한다. 자, 그러면 일단 정상은 곱하기 1.0 다 유효하죠. 10. 병충해도 일단은 유효. 10. 그대로. 자, 50%형은 50%만 유효. 아까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자, 표본 구간이 5구간이래요. 1항 길이, 1항 폭, 참 고양 과목 5주 이상 다 기억.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네. 그럼 얘가 표본 구간 면적 합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곱미터당 2.5를 수확하네요. 이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하면 끝이죠. 뭐.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 면적이 있어요. 얘네는 피해가 없는 거. 그러면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곱한 거 수확량의 추가. 그렇죠? 논작물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정상으로 인정했던 병충해의 10kg 어떻게 할 거냐. 감수량을 따로 해야 된다. 자, 일단 병충해 개경 무게가 표본 구간에서 10 나왔어요. 손해 정도 비율이 제시가 됐네요. 그럼 그대로 비율로 제시됐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비율 최종값이란 얘기예요. 최종값. 자, 가로더댕이래요. 그러면 1등급 병이네요. 등급별 인정 비율. 표본 면적 합계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0.54kg이 병충해 감수량. 조사 대상 면적 1000제곱미터 끝. 그럼 얘는 수확감소 보장에서는 비율 분자에 올려주고 평수미 더하기 병평. 그쵸? 수확 감소량이잖아요. 위에가 분자가. 수입 보장에서는 실제 수입에서 차감해주고 조사 미보상 마이너스 병충해 감수량 곱하기 수확기 가격. 네. 자, 그럼 손해 정도 비율 구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손해 정도 비율. 자,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할 때 확실히 해놓으세요. 자, 손해 정도가 30%래요. 그럼 아까 10% 구간 단위로 나뉘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죠. 21에 30% 구간. 30% 또는 뭐 21에 30% 구간에 예를 들어 2kg 곱하기 0.3.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손해 정도가 0.6. 0.2kg인데 손해 정도 0.6만 인정할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시되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손해 정도 30, 손해 정도 구간 요 단계. 그럼 최종 비율, 손해 정도 비율 여기 적용되는 손해 정도 비율은 0.3. 또는 아까처럼 손해 정도 비율하고 최종 값이 제시된 거. 그럼 그대로 77이든 77.77이든 그대로 적용. 비율은 더 계산 안 해요. 또는 이렇게 계산하게 하는 거. 셋 중에 하나예요. 정도 구간으로 나오면 뒤에 거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비율은 그대로고 계산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너무 쉽죠. 총 몇 킬로그램이에요? 10, 6, 4. 총 20kg을 조사했어요. 분모. 그중에 분자에는 손에 있는 것만. 정상은 손에 없잖아요. 6kg이 요 구간이래요. 요 구간이래요. 그럼 뒤에 거 곱하잖아요. 6 곱하기 0.1. 4kg이 요 구간이래요. 그럼 뒤에 거 곱하잖아요. 4 곱하기 0.7. 총 20 중에 요만큼만 손해를 인정한다. 우리 과실에 착과 낙과 피해 구성률 구하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럼 최종 손해 정도 비율은 17. 얘를 곱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손해 정도 비율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러면 양배추는 쉬우니까 넘어가고 고구마 쉬우니까 넘어가고 우리 이거 지금 수학감소 보장에서 한 거 복습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다시 짚어볼 가치가 있는 것들만 좀 해볼게요. 양파, 마늘.
자, 양파 마늘을 암기하셔야 될 게 좀 있죠. 네. 아까 비대지수 공통적으로. 양파는 하루에 2.2% 비대하고요. 마늘은 0.8 비대한대요. 이거는 제시 안 되기 쉽죠. 마늘은 하나를 더 적용했어요. 환상계수. 난지영과 홍산이 72, 한지영이 0.7. 그러면 이제 한지영이 수분이 더 많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0.7밖에 안 남으니까. 자, 자녀 일자별 비대 추정 지수 계산하는 거 마늘을 예를 든다면 너무 쉬워요. 0.8 이렇게 써놨지만 그냥 여러분 1 더하기 0.8%는 0.008이잖아요. 자녀 일자는 당연히 제시가 되겠죠. 곱하기 10 끝. 끝이에요. 자, 그럼 해볼게요. 마늘이네요. 난지영, 난지영이구나가 아니라 요거 0.72, 28% 수분 날아가구나. 자, 정상이 10, 정상 그대로 유효. 난지영이니까 지름 3.5 미만이 피해죠. 4kg 나왔는데 그 중에 2는 80%형, 그럼 곱하기 0.2, 20%만 유효. 2는 100%형, 유효한 거 빵.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양배추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잔여일수 등장했네요. 비대지수 하라는 얘기죠. 얘는 제가 여기서 제시했지만 문제에서 제시 안 되기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1 더하기 0.8 퍼센트자가 있든 없든 우린 퍼센트를 보면 돼요. 그럼 누적 비대지수 1.08. 환상계수? 난지영이구나.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암기해야 된다고. 비대지수랑 환상계수. 이 두 개는 무조건 암기. 자, 표본 구간 단양마당 1항 폭을 기준으로 2m 기준으로 나눴죠. 네. 표본 구간 면적 합계 제곱미터당 0.8이 수확량이구나.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끝. 기타 함이 있으면 추가해주고. 양파 똑같은데 환상계수만 없을 뿐이에요. 0.7이 곱하는 것만 없을 뿐이에요. 네. 어려운 거 없죠? 자, 옥수수 볼까요? 옥수수는 반대. 무게와 길이를 잰다. 죄송해요. 개수와 길이를 잰다. 네. 피해를 조사하더라. 그리고 3가지가 추가되더라. 그 3가지를 암기해야 하더라. 3가지 봤더니 일단 품종별 표준 중량. 제시 안 되기 쉬워요. 셋 중에 하나예요. 160g, 그램으로 180, 190. 미흑찰 등이니까 미백 2호, 대학찰 연농 2호 외에는 전부 다 190이라는 얘기예요. 제식 시기지수, 제식 밀도지수는 최대 범위가 수학감소 보장 쪽에 나와 있죠. 적어도 그 정도는. 네. 그런 거 응용해서 나오면 좀 좋진 않지만 그런 거 틀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 볼까요? 연농 2호래요. 연. 6자 같잖아요. 6. 그럼 160. 미백 2호 요거 100. 항상 이거 8자잖아요. 180. 8자 8. 미흑찰 이거 기억 9잖아요. 9. 자, 그러면 표준 중량이 160g이구나. 그램으로 상 피해가 없죠. 곱하기 0. 다른 거 반대. 중 피해 50%, 하 피해 100%. 그 다음에 3개를 반영해야 돼요. 표준 중량 킬로그램으로. 제식 시기 밀도 지수가 이렇게 제시되면 땡큐. 근데 뭐 최대값 하세요. 뭐 최저값 하세요. 이러면 또 알아야 되니까. 3가지. 표본 구간 면적 합계가 6제곱미터래요. 이렇게 합계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 고양 과목 것처럼 아까처럼 뭐 계산하게 할 수도 있고. 나누기 6 제곱미터당 0.24가 피해봤구나. 총 조사 대상 면적이 곱하면 조사 대상 면적이 총 피해 수확량. 자, 다른 것들은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곱했는데 얘는 피해 수확량. 여기에 다른 품목들은 기타미,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 면적은 피해가 없지 제곱미터당 평년을 했는데 옥수수는 어떻게 하죠? 피해.
얘는 피해가 아니잖아요. 거두는 거잖아요. 반대에 옥수수는 고사 면적의 제곱미터당 평년이 아니라 표준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종 피해 수확량. 자, 콩. 여기 있는 친구들 뭐 수학감소 부장에서 다 나왔지만 우리 기준 함수율 암기하세요. 네. 뭐 녹두 13, 뭐 참깨 10, 뭐 이제 논작물에 가서도 기준 함수율 나오죠. 일단은 수입 보장은 콩만. 이건 너무 쉬워요. 넘어가고요. 약간 생소한 고랭지 가을무, 고랭지 가을 배추. 얘들은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작물 60 중에 정상이 38이래요. 38 나누기 표본 면적 합계가 얼마니? 끝이에요. 1 곱하기 6 곱하기 5 끝. 얘는 100% 유효. 100% B형 22는 빵 % 유효. 없어요. 네. 제곱미터당 0.88이 수확했구나.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더하기 기타미 곱하기 평년 수확량 제곱미터당.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 수확감소 수입보장이 다 합쳐 있지만 어떤 작물을 뭘로 구분하는지 여러분 이거 제가 12회 때는 막 난이도 깊은 문제보다 헷갈리는 거 아까 표본 면적 구획하는 거 그것도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상 80, 100%로 구분하는 품목을 다 쓰세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무게를 조사하지 않는 품목 아니면 개수를 조사하는 품목 차도 잎의 개수를 세잖아요. 그쵸? 기수확한 개수 세고 나머지 다 따서 세잖아요. 그쵸? 종실 중량을 조사하는 품목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수확량 조사하는 걸 봤어요. 우리 지금 잊지 마세요. 이제. 네. 이렇게 수확량 조사를 하는구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학감소 보장에서 복습을 했는데 차이점 있는 거 봐야죠. 수입 안정 보장에서는 요거 다릅니다. 계약 농지 전체에 대해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수학감소 보장은 사고 접수돼야 조사해요. 마치 뭐와 같죠? 과수에서 포복만단에서 착과수 조사 의무조사하고 과중조사 의무조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뒤에 사고 나거나 말거나 착과수 곱하기 과중하면 수확량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고 발생하면 뒤에 감수량 차감하면 되는 거 똑같아요. 수입보장 강화된 거 차이점 있는 거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는 근데 들어왔다 빠졌다 합니다. 네. 조사가 평년 수확량 초과시 명백하다 그러면 표본 구간을 좀 줄여도 된다. 이거예요. 감자 아까 말씀드렸듯 병충해 수입 보장에는 개정된 게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 네. 그렇다고 수입 보장 그럼 20% 구간으로 그건 그렇게 나온다면 손해 정도 비율을 계산하게 나온다면 좀 논란 있게 그 걸리는 숫자에 이렇게 나온다면 복수정답이에요. 네. 자, 이렇게 조사 수확량 산정했어요. 자, 그러면 플로우에 따라서 보험금 구하면 끝이에요. 우리 이거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옥수수 이외의 플로우는 어떻게 됐죠? 기준 수익, 실제 수익, 여기에 수확량을 따로 빼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단계를 간단히 그다음에 피해율, 보험금 이렇게 해야지 수확감소 보험금 구하지 않더라. 평수입평하고 나오지 않더라. 요거는 이제 의미는 우리 1과목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여러분 과거와 기대 수입형으로 나뉘어요. 시험용으로 보험금 그 다음에 실제 수입 그리고 피해율 아니죠. 맞죠? 네. 보험금 아니 제가 잘못했어. 실제가 아니라 뭔가 이상했어요. 기대 수익 기준 수익.
그다음에 피해율, 그다음에 실제 수입. 이거 이렇게 나눴어요. 1번, 2번. 뭐 기준으로 나눈 걸까요? 과거 수입형이든 기대 수입형이든 피해율, 기실기. 실제 수입. 조사, 미보상, 수확기 가격. 감자는 병충해 감수량 빼고 수확기 가격. 똑같잖아요. 조사, 미보상, 수확기 가격. 감자, 병충해 빼고 수확기 가격. 물론 기대 수입형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죠. 수확기 가격 한도. 요거는 과거 수입형이든 기대 수입형이든 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보험금은요. 과피자, 과거 과피자. 기대 기피자. 요거는 과거 기대 수입형이 같지 않은 거. 기준 수입, 평년의 기준 가격. 얘는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떨어진 거는, 하락한 거는 결국 평년의 기준 가격을, 큰 값, 기준 가격을 곱하면 똑같아지더라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딱 머릿속에 잡아 있으셔야지 현장에서 시험 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옥수수 볼까요? 옥수수 플로우 어떻게 됐죠? 네, 자동으로 하게 나와야 돼요. 기준 수입, 손해액, 손해액 단계에서 피해 수확량 구하고요. 실제 수입, 피해율, 보험금. 내 손이 알아서 풀게끔.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구분을. 일단 보험금, 기준 수입. 이거는 과거와 기대 수입형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과피자, 기대 수입형, 기피자. 그다음에 기준 수입, 평년의 기준 가격, 평년의 맥스. 수확기 가격 1.5 한도로 자르는 것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거, 과거 수입형, 기대 수입형이 같은 거. 손해액, 실제 수입, 피해율. 얘들은 과거와 기대가 같다. 자, 그런데 원래 손해액은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원래 손해액은 달라요. 이거 옥수수 손해액 문제 있는 거는 여러 번 개정 특강부터 1과목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그만하고, 원래 손해액도 과거 기대 수입형이 달라야 돼요. 근데 12회 농금원 이론서에는 이렇게 실려있지 않다. 그래서 이쪽으로 온다. 실제 수입은 기준에서 마이너스 손해액 한 거 똑같고, 피해율, 기실기 똑같고. 자, 이거는 1과목에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건 뭐 과수에서도 했던 건데. 조사, 미보상, 병충해 감수량 똑같이 수확감소부장 아까처럼 해가지고 산출해서 이 플로우대로 보험금 구하면 끝이더라. 근데 조사 수확량이 없대요. 그럼 평년 이퀄 조사더라. 자, 이 내용이 지금 누락돼 있지만 그냥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요건 응용 문제 나오기 쉽죠. 평년보다 조사 수확량이 감소했어요. 500. 그러면 500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미보상 감수량이지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적용하지 말고 500을 그대로 한다. 제가 과수할 때 뭐라 말씀드렸죠? 이 조건이 있다 그러면 수확량 계산할 필요 없더라. 아니, 조사 더하기 미보상, 500 더하기 미보상이나 그냥 평년이나, 그쵸? 굳이 막 조사 수확량 계산하고 이 조건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년 딱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조사 더하기 미보상, 얘를 다 인정하는 결국 평년이잖아요. 감소한 게 없더라. 네. 자, 옥수수 같은 경우는 반대다 보니까 조사 수확량, 피해 수확량이 없다. 그러면 피해 수확량 0으로 본다. 자, 수입부장, 밭작물 다 끝났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재파중, 재정식, 경작불능은 원소 속독내와 똑같고 차이점 있는 거
품목 다른 거, 자기 부담 비율 기준 다른 거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수입 보장은 조사 방법은 똑같고 보험금 산정에 있을 차이점, 조사 대상 농지, 계약 농지 전건이라는 거 요거만 신경 쓰시고 그리고 플로우대로 그냥 쫙 풀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과목에서 보험금 의미, PL 의미를 많이 봤으니까 2과목에서는 여러분 아까 이제 과거 수입형, 기대 수입형 같은 거 다른 거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인지하셔서 그냥 AI처럼 문제 푸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논작물하고 평년 수확량 재산출하는 기대 수입형에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